나리수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입니다. 나폴레옹.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을 보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우선 첫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영화가 재밌냐 재미없냐. 쉽게 얘기해서 영화 재밌다 파가 있고, 영화 재미없다 파가 있고, 영화 걸작이다 파가 있고, 영화 망작이다 파가 있고, 좀 호불호 갈리는 영화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로서는 저는 영화 재밌다 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랄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영화 보고 하면은 거의 제가 재밌다 재미없다와 여론에서 재밌다 재미없다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재밌다는 영화 제가 가서 보면 재미있고, 또 제가 재미있었다고 느낀 영화는 여론도 재미있었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난 이후는 여론하고 제 견해 저의 어떠한 스타일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고, 그거는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스타일이 찾아지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재밌다고 했었지만 영 내 스타일이 아닌 영화도 있는 거고, 이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이 재밌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과연 재밌다로 갈 수 있겠는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도 이거는 좀 여론이 갈리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재밌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영화가 재밌으니까 아쉬움이 없느냐를 놓고 보면은,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굉장히 아쉬움도 굉장히 많은 영화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요. 제가 재밌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영상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영화 영상미만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 조금 별로거든요. 스토리 조금 별론데 영상미가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밌어진 거예요. 스토리가 좀 깎아먹는데 영상미가 재밌는데, 영상미가 압도적으로 재미있게 흥미로움을 자아내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깎아먹어도 결과론적으로 재미있다로 기운 형태이다. 만약에 영상미가 별로였다면 저도 이거 망작 아냐로 갔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그만큼 영상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은 거의 처음이다. 그러니까 거의 영화가 재미있니 재미없니는 스토리로 가는 게 맞는데, 스토리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서 진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시대의 한복판에 정말 격동의 프랑스에 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음으로써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스토리적으로는 어떠하냐? 일단은 조금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영화는 나폴레옹이긴 하지만은 나폴레옹의 영웅성을 부각시켰다라기보다는 나폴레옹의 영웅성을 애써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나폴레옹은 사실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엄마나 혹은 그의 연인이었던 조세핀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그 여자들 덕분에 조금 뭐 있어 보이게 된 거지, 그녀들과 헤어진 뒤 쉽게 얘기하면 지 혼자서는 이제 별 볼 일 없이 몰락한 그런 정도의 친구인데, 근데 이게 뭐 어쩌다 보니 이제 뭐 대단한 영웅으로 포장된 거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 영화에서 나폴레옹은 그런 정도 딱 수준으로 지금 묘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폴레옹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이게 근데 이제 감독이 리들리 스콧인데, 이분을 검색해 보면은 이분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거든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글래디에이터 제가 워낙 좋아하는 영화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글래디에이터 너무너무 뭐 인기가 많은 영화니까
어찌되었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글래디에이터는 진짜 히어로 스토리잖아요. 사실 이 정말 그 주인공이 막시무스라는 주인공이 정말 어떤 히어로틱한 어떤 그런 느낌의 히어로 스토리가 맞는데 그 히어로스러운 그런 스토리가 맞는데 근데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그런 어떤 영웅스러운 면모를 상당히 이제 약화시키고 어 그 저기 이 뭐지 그거 상당히 약화시키고 조금 그의 이제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부각시켰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뭔 말이냐면 저도 어찌되었고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인간의 내면적 두려움이라던가 약점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접근법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내면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면은 굉장히 수작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인정할 것도 인정 안 하고 얘는 그저 그냥 또 운 좋은 친구였어 정도로 나폴레옹을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감의 영역이 줄어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된 영화를 한국 사람이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관점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찌되었고 영웅이 될 수 없잖아요. 아주 우리에게 고통을 준 존재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현명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영화를 안 만들거나 근데 이제 만들 것 같으면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이 감독분이 이제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 승리를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영국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사실 나폴레옹이 최종적으로 영국에 의해서 무너졌다 해도 우리는 사실 역사의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사실 나폴레옹이지. 그 전기 이제 이 패배자인 나폴레옹이 오히려 역사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간 셈이 되잖아요. 워낙 나폴레옹이 그 파란만장했던 그 압도적인 어떠한 삶의 스케일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긴 했지만 그런데 어쩌면 영국인으로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이겼는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더 기억하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질투하면서 질투심을 갖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레옹을 자기 엄마나 조세핀이 없으면은 무능력한 얼간이쯤으로 느껴지게끔 약간 그런 식의 어떠한 대사나 이제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공감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뭔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폴레옹도 내면적으로 저때 참 두려웠겠네, 연약했겠네 이런 접근이었으면 수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그냥 근본부터 부정하려 드니까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거죠.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을 별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의 서사에 흡수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조금 살아본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흡수가 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설마 하니 나폴레옹이 전쟁 한두 번 해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천재적인 전략 전술을 가져왔던 건데 그게 다 나폴레옹의 얼간인데 운 좋아서 된 거다라고 해버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그런 이른바 멍청한 얼간이한테 졌던 전쟁에 나가서 졌던 그 수많은 장군들은 얼마나 훨씬 더 멍청한 얼간이어야만 이런 얼간이한테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프랑스 얼간이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럽 주변 국가들의 훨씬 더 멍청한 얼간이 말 그대로 옛날 영화 이제 덤앤더머처럼 바보 더 바보라고 했을 때 더 바보들 덕분에 이 바보가 영웅이 되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정도 얼간이와 전쟁하느라고 고생한 영국은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를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그 야마오카 소아치의 대망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어 또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련 이 여러 가지 이 기록이나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본 최고 권력자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의 인물이거든요. 뭐 그런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재벌 회장까지 올라간 뭐 그런 느낌. 그런데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우리는 감정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멍청이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조선 출병을 했었을 때 그런 멍청이가 지 밑에 있는 애들은 훨씬 더 멍청이일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훨씬 더 멍청이가 조선을 쳐들어왔는데 계속 전쟁에서 패배했던 조선의 장군들은 얼마나 울트라 초특급 멍청이여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떠한 조선 출병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의 1등 공신은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라도 이순신 장군을 다 존경을 하게 될 텐데,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위인전을 우리 집에 이제 딱 세트를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누구를 읽을까 하면서 처음으로 고른 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이제 그때 그 책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그건 어린이용 위인전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을 텐데 되게 이른바 이제 쥐처럼 그려놨어요. 생쥐처럼.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아, 세상 물정 모르는 동네 바보가 쳐들어와 가지고 혼자 망한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 동네 바보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옆 동네를 제압한 진짜 전쟁에서는 난 지지 않아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략가가 지가 키운 그 날고 기는 병사들을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순신 장군이 그 악조건 속에서 막아냈으니 이순신 장군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사실 우리가 천재 전략가를 논할 때 제갈공명을 많이 논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이순신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정할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봐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옆 동네 바보를 물리친 게 아니라, 아무나 이길 수 있는 옆 동네 바보를 물리친 게 아니라 옆 동네에서는 제일 난다 긴다는 제일 똑똑한 애들이 쳐들어온 거를 물리쳤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비로소 더 공감도 되고 오히려 이제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 이 나폴레옹은 오히려 이 리들리 스콧 이 감독이 괜히 이제 어떤 프랑스 영웅에 대해 약간의 뭔가 뭐 열등감 같은 거를 갖고서 이 역사를 바라보나 하는 그러한 느낌, 혹은 질투심을 갖고 만든 건가 하는 약간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되었건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러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